애매한 시제, 그러니까 가정법에 대한 얘기가 된다고 했죠. 이게 생각보다 좀 많이 길어지네요. 가정법을 알기 위해 가지고는 부사절을 알아야 되는데, 부사절을 얘기를 하자니 명사절을 얘기를 안 할 수 없어가지고 명사절 얘기하다 보니 좀 많이 길어졌습니다. 길어져도 수업을 하다가 보니까 명사절을 아는 것 이 자체도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할 생각입니다. 명사절 좀 더 알아볼 겁니다. 전체 설계 구조도는, 그러니까 코스라고 그래야 되죠.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설정이 되어 있고, 이번 시간에는 부사절, 명사절, 이 단원에서 왜 명사절인가, 이게 전 시간에는 대표적으로 that을 얘기가 되었죠. that 이외의 다른 명사에 대해서도 계속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절이다, 명사절이다 라는 이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품사의 개념이 조금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간단하게 부사랑 명사 얘네들의 차이를 이렇게 좀 비교를 해봤습니다. 이 품사들을 공부를 하실 때 저는 사실 품사는 얘기를 하긴 합니다. 얘기를 하는데 이거를 외우라고 얘기를 하진 않아요. 이렇게 말이죠. 빠르게 이거의 품사가 뭐냐? 이거는 뭐 이 품사 이름을 외우는 건 아무짝에도 쓸데가 없습니다. 빠르게, 느리게, 이게 어떤 성격이 있느냐, 얘랑 성격이 다르지 않느냐, 성격의 차이를 보는 겁니다. 빠르게 이것만으로는 말이 덜 된다, 높이 멀리 이거는 덜 된다, 그러면은 얘는 어떤 기능이 있느냐, 그러니까 빠르게 뭐 하는데, 이게 단어의 기능이 된다고 그랬죠. 빠르게 던진다, 빠르게 뭐 먹는다, 빠르게 달린다, 이런 식으로 얘네들은 달린다, 먹는다, 이런 동사 쪽으로 들어간다. 그러니까 그 얘네들의 기능만 이해를 하시면 돼요. 명사라고 얘기를 해보면 얘랑 비교해보면 성격 차이는 많이 나죠. 얘는 이 자체로 안정적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문장이 이런 성격이 있다, 그래서 이런 기능을 한다, 이럴 것 같은 경우에 부사절, 이런 식으로 안정된 그런 문장이다, 이럴 것 같으면 이제 명사절 또는 주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단어가 아니라 문장이기 때문에 얘 문장들이 그러면은 가만히 있으면 다 되느냐, 그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뭐 문장을 묶어주는 애들, 접속사가 필요하다 해가지고 접속사에서 잠깐 얘기를 했었죠. 대표적으로 이 명사절이 되는 문장, 대표적인 게 이제 접속사 역할이 이제 that이라고 그랬죠. 접속사라는 게, 이 접속사라는 이름도 사실은 외울 필요가 없고 얘네들의 기능만 넣어주면 돼요. 문장, 주어 동사가 있는 게 문장이라고 그랬죠. 이 문장이랑 또 이 문장 두 개를 얘가 묶어주는 겁니다. 이 문장에다가, 앞에 있는 문장에다가 접속사로 시작을 해서 이 접속사 시작해서 뒤에 있는 주어 동사까지 이렇게 묶어주는 기본 역할을 하는 게 이제 접속사의 기본 기능이 됩니다. 전 시간에 파트 1 시간에서 그러니까 파트 1 시간에서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말 되게 어렵죠. 대표적으로 that을 말씀을 드렸거든요. 왜 that을 얘기를 했느냐, that이 압도적으로 많이 나와요. 그래서 기준점을 명사절 이렇게 얘기하는 이 기준점을 that으로 잡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요거 조금만 더 볼게요. 문장은 이렇게 되는, 접속사의 기능은 이렇게 되는 거죠. I know, 나는 안다. 무엇을 아는데, 이렇게 되는 겁니다. That, I know that, 이렇게 할 것 같으면은 나는 안다 뭐를, 이렇게만 되는 게 아니라 that 뒤에 주어가 동사한다, 네가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해가, 네가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이러면서 이 that은 끝까지 이 문장의 주어 동사까지 다 끌어내버리고, 이제 know의 뜻은 당연히 여기까지는 최소한 나가야 됩니다. 이 기본적으로 이 한 5개 정도만 얘기했는데,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는 이 말고 몇 개 더 있어요. 더 있고, 이 각각의 접속사들이 대체로 어떤 성향이 있냐 해가지고 요걸 조금 봤었거든요. 제일 먼저 that, 이게 압도적으로 많이 나오니까 이건 당연히 기준점으로 잡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what, 이번 시간에 what을 볼 거예요. what을 보고 쭉 이어지는 시간으로 when, why, how, where, because 하면서 이런 것들을 보게 될 겁니다. 기억을 해 두셔야 될 거는 뭐냐면은 대시 접속사로, 얘네들이 접속사로 쓰인 경우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장이랑 문장을 묶어주는 거. 그러니까 문장 앞에 문장이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접속사가 들어갈 것이고, 그 다음에 또 뒤에 또 문장이 나오는 이런 패턴들을, 이런 역할로 쓰이게 되는 거. 그러니까
접속사라는 이름은 조금 할 수 없이 설명해서 좀 필요해야 되겠죠. 얘네들이 이 역할을 하는 경우 이거를 보게 될 겁니다. 이번 시간에 맛보게 됩니다. that 잠깐만 복습 좀 해보고 갈게요. 이 이론은 제안한다. 그 다음 that 나왔죠. that 이게 우리 자체적으로는 해석이 안 돼요. 그래서 문법적 해석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that 보고 당연히 뒤에 주어가 동사한다 다 끊어내줘야 됩니다. 이 이론은 제안한다. 뭐를 제안하냐면 that 보고 that 뒤에 주어가 동사한다 라는 것을 라고까지 다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적용을 해보면은 이 마을은 was destroyed 파괴되었다 다 끊어냈고 그 다음에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파괴되었다 라고 또는 라는 것을 제안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이 that은 사실상 10번 100번 상관없이 다 동일하게 들어가줘야 됩니다. what, 이번 시간에 할 what 좀 볼게요. what의 기본 개념 무엇이죠. 무엇. 아까 what do you like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닌 거예요. What food do you like?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문장 그 다음에 이 뒤에 이 문장 이거를 what이 엮어주는 걸로 보게 되는 거거든요. 해석을 해보면은 기본적으로 영어 어순대로 다 앞에서 가야 됩니다. 그냥 what 이 뒤에 어떻게 끊어가지고 하겠다 할 것 같으면 끊지도 못하게 돼요. 사람들은 말하지 않는다 정확하게 무엇 이거를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무엇으로만 끝난 게 아니거든요. 무엇 뭐하는 무엇이냐. They are thinking 무엇 뭐하는 무엇이냐면은 그들이 are thinking 생각하고 있는 무엇이죠. 생각하고 있는 무엇 이걸 바꿀게요. 그 다음에 을까지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지 say의 don't say의 뜻이 여기까지 최소 여기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 when 이거 나왔죠. 이게 부사절이 되는 거예요. 그들이 끝낼 때 when 이것도 자체 이거 하나만 하면 안 됩니다. 자체적으로 당연히 같이 해줘야 됩니다. finish까지 when하고 finish 같이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끝낼 때 뭔데? 그들이 끝낼 때 불안정하죠. 끝낼 때 그러니까 끝낼 때 말하지 않는다. 끝낼 때 생각하고 있는 것. 두 개 중에 한 개가 되거든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쭉 해석을 하시다 보면은 이게 끝날 때 생각하고 있는 것, 끝날 때 말하지 않는다. 이거 끝낼 때 말하지 않는다. 이거는 자동으로 정리가 되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해석을 하시게 되면은 수업을 하면서 많이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은 이런 문장들이 있죠. 이런 문장들이 있을 것 같으면은 세 번을 해석을 시키면 세 번 다 달라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아니라 세 번이건 10번이건 다 동일하게 들어가야 됩니다. 사람들은 말하지 않는다. 정확하게 무엇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을 그들이 끝낼 때 말하지 않는다가 되겠네요. 끝낼 때 생각이죠. 대화를 그 다음에 with other people 다른 사람들과의 이거 with도요. 이거 전형적인 전치사죠. 전치사 with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의까지 정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대화까지 이렇게 묶여져 연결 들어가게 되거든요. 다음 문장 볼게요. It is what. 이거 한 칸 좀 띄워야 되겠네. 띄울게요. 이것은 it is what 무엇 이렇게 되죠. 앞에 is가 있죠. 이것은 이다. 그 다음에 무엇이다 라는 말이죠. 여기서 굉장히 불안정하죠. 안정될 때까지 더 나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is가 나오죠. in 무엇입니다. 그 다음에 needed 이거는 과거분사가 되죠. 필요된 과거분사 뜻을 만드는 거는 연습을 조금 더 하셔야 됩니다. 한국어가 과거분사 수동의 개념을 잘 쓰지 않기 때문에 좀 연습을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문장을 보게 되면 이것은 이다, what이다, 무엇이다 덜 끝났죠. what 뒤에 문장이 덜 끝났죠. 필요로 된 in 무엇, 필요로 된 것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필요되는 in 것, 그러니까 필요되는 것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뒤에 is는 한국어로 해석을 하게 되면 이 is는 해석이 파묻혀 버리는 경향이 아주 농후합니다. 실제로 해석이 잘 안 돼요. 해석이 잘 안 되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 is를 인식을 안 하게 되면은
it is what needed. 이거랑 위에 거랑 구별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is가 있어도 없어도 뭐 똑같이 이렇게 이해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다시 한번 해석할게요. 이것은 what 무엇이다, is needed 필요로 되는 것이다.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업을 강한 상태로. 그리고 이것은 또 똑같이 들어가죠. 무엇이다, 무엇이다. 요거 좀 뒤에 볼게요. 무엇, 무엇 앞에 is죠. 무엇이다. 이 파도는 당연히 what에 해당이 되는 거가 what에 해당이 됩니다. 무엇이다. 뭐 하는 무엇이냐면은 그 다음 is 나오죠. 또 뭐뭐인 무엇이다가 되는 겁니다. absolutely 절대적으로 essential 필수적인 이 in이나 그죠? 요 단어나 요 단어가 비동사에 파묻혀 버리게 돼요. 그래서 요 is가 한국어로는 잘 인식이 안 됩니다. 근데 이거 is를 잘 인식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글자를 보고 적극적으로 해석을 하려고 하셔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은 똑같아요. 위의 문장이랑 this is, it is what 해놓고 is absolutely는 뺄게요. 이 essential what is essential 이렇게 해야 되는데 is가 인식이 안 된다고 생각이 안 된다고 해가지고 안 해버리면은 이렇게 되어버리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실제로도 되게 많이 있습니다. 요거는 헷갈리기 때문에 글자 색을 조금 바꿀게요. 그 다음 this kind 이 종류 of thinking 생각하기의 이 종류는 was 뭐뭐였다죠. 정확하게 무엇이었다. 위에 거랑 다 동일하죠. The founders 설립자들 브룩 팜의 설립자들이 were reacting 반응하고 있던 것이었다. 그 다음 against 나오죠. 이거 전치사입니다. 이 what하고 전치사 뭐 이런 것들 들어가는 거 굉장히 힘들어 하는데 이제 against what이에요. 이거는요. 이제 무엇에 반대해서 반응하고 있던 것이 됩니다. 그들이 시작했을 때 반응하고 있었던 것. 이것도 당연히 이거 부사절이 됩니다. 이 what이랑 이 전치사 들어가는 거 요거 조금 더 문장을 간략하게 한 개 만들어 볼게요. I know 나는 안다. what 무엇을 아는 거죠. 덜 끝났죠. 더 나가야 되죠. what you have 이거는 나는 안다 무엇 네가 가지고 있는 무엇 이렇게 되죠. 좀 쉽죠. 만약에 이거 what you live라고 해버리면 이 자체는 문장은 틀린 문장입니다. 나는 안다 무엇 뭐하는 무엇 네가 무엇을 사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 have하고 다시 한번 조금 비교해 볼게요. have면은 나는 안다 무엇 뭐하는 have냐 하면은 뭐하는 what이냐 하면은 네가 have하는 가지고 있는 무엇을 가지고 있게 되죠. 똑같이 적용하면은 나는 안다 무엇 네가 무엇을 live 사는지를 안다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자체는 틀립니다. 이렇게만 내두면은 당연히 안 되겠죠. 이런 것들 들어가줘야 됩니다. 그래야 나는 안다 무엇을 아는 거죠. 뭐 하는 무엇이냐면 네가 사는 무엇을 산다 말 안 되는 겁니다. for 무엇을 위해 이렇게 됩니다. 이게 지금 reacting against하고 똑같이 적용을 하는 겁니다. 이것도 색깔을 조금 바꿀게요. 그 다음에 giving 주기 무엇 그죠? 무엇 그 다음에 뭐 하는 무엇이냐 아이들이 원하는 무엇인 겁니다. 원하는 것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동사를 보고 동사를 보고는 이제 주기는 can do 할 수 있다 심각한 해를 이렇게 되게 되는 겁니다. 이거 만약에 보통 이거 이제 영어를 공부를 할 때 이제 뒤에서부터 해석하고 중간에 어디서 끊어오고 이렇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는데 저는 극히 반대입니다. 왜냐하면은 만약에 중간에 어디서 끊겠다 할 것 같으면은 이 어디에서 이제 어디서 끊을까 이 생각하는 것도 부질없는 일이고요.
만약에 어디서 잘못 끊었다, 할 경우에는 좀 복구가 안 되는 경향이 많아요. 이거 한번 볼게요. 이 문장을 한번 봐봅시다. 요 부분만 빨갛게 해가지고 눈에 만약에 들어왔다. 이럴 경우에 want 뒤에 can do 이거 해석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렇게 봤을 경우에 그럼 내가 잘못 봤네. 다시 볼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다시 못 볼 거라고 봐요. 예. 이거 이렇게 되니까 나도 헷갈리네. 글자 색을 다시 까만 걸로 바꿉니다. 어, 다시 갈게요. 기빙 주기 무엇 뭐하는 무엇이냐면은 아이들이 원하는 무엇 원하는 것. 이것도 색깔을 좀 바꾸겠습니다. 파란색으로. 주기 무엇 아이들이 원하는 무엇 원하는 것. 그 다음에 동사를 보고 주기는 해가지고 동사를 보고 giving 주기라는 명사를 이런 식으로 주어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주기는 할 수 있다. 심각한 해를 그들에게 미래에. 자,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10번을 하건 100번을 하건 동일하게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한 몇 개만 해볼게요. 사람들은 말하지 않는다. 정확하게 무엇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을 그들이 끝낼 때 대화를 다른 사람들과의 이것은 무엇이다. 필요로 되는 것이다. 유지하기 위해서 사업을 강한 상태로 형용사이기 때문에 강한 상태로라고 한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무엇이다. 절대적으로 필수적인 것이다. 만약 네가 원한다면 블라블라 이렇게요. 왓은 여기까지 끝내겠습니다. 다음 문장에서도 계속 이렇게 왓이 나오게 될 것 같으면은 가능하면은 이제 왓의 역할에 대해 가지고도 항상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는 제발 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that 뒤에는 완전한 문장, 그러니까 접속사 대시를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what 뒤에는 불완전한 문장, 이렇게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하는데 사실 저 완전한 문장이랑 불완전한 문장의 기준이 뭔지를 모릅니다. 문법적으로 얘기하면은 주어나 목적어, 동사는 없으면 안 돼요. 동사 없으면은 문장 자체가 말이 안 되어 버리니까요. 주어나 목적어 중에 하나가 없는 것들을 이제 완전한 문장, 불완전한 문장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I met. 나는 만났다. 이거 완전한 문장일까요? 나는 만났다. 이거 완전히 다 끝난 것 같기도 한데. 근데 이거 met 뒤에 him 같은 목적어 있다. 이거는 확실하게 만든 완전한 문장이죠. 근데 그게 아니라 만약에 I met이 아니라 we met. 우리는 만났다. 이래가지고 딱 마침표 끊어버릴 수도 있거든요. 이거는 그러면은 불완전한 문장이냐? 똑같은 met인데. 그래서 사실 완전한 문장, 불완전한 문장 저는 구별 잘 못 해냅니다. 왓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이어질 것은 when입니다. when은 공부를 하실 때 when을 설명할 때 여기에 집중을 좀 할 겁니다. 그러니까 when이랑 where 이런 것들은 이제 이런 용도로도 곧잘 쓰이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는 거는 이거예요. the perfect teach you 그 다음에 is 주어 동사 이렇게 튀어나오죠. 이게 왜 동사이고 주어가 뭔지도 좀 잡아내야 됩니다. 그 다음에 when to apply 또 이렇게 주어 동사는 없지만은 이렇게 또 뭔가 이어지죠. 그러니까 이 앞에 거랑 when을 사이에 놓고 이 뒤에 거랑 연결되어 가는 연결해주는 그 역할을 하는 when을 얘랑 얘네들이랑 좀 비교해 가면서 할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전체 일정에 보게 되면은 전체 일정에 보면은 여기에 구를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하는 요 단어는 있죠. 요 단어는 바로 요거에 대한 해당이 되는 거예요. 예, to apply 적용할 거라는 얘기가 되거든요. to가 있어서 그냥 apply는 적용하다가 되는 거고요. to가 있으면은 to의 뜻이 앞으로의 개념이잖아요. 앞으로 이제 머리 앞방향 쪽으로 이런 개념이 앞방향 쪽이어가지고 apply 할 거를 얘기를 하게 되거든요. 이제 이거는 주어 동사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구라고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이거를 절로 바꾸고 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기는 있거든요. 근데 이게 저는 참 쓸데없다고 보기는 봅니다. 하여간 다음 시간은 그걸로 이어지게 됩니다. 계속 애매한 시제, 명사절, when, where 여기로 계속 이어집니다. 명사절을 하다가 보니까 할 만큼 다 해버리고 싶어요. 저는 사실 명사절, 부사절 이것들을 명사절이다, 부사절이다 수업을 안 합니다. 왜 안 하냐 하면은 단순해요. 이게
if you go, 네가 간다면 주르르 이렇게 나오고 난 뒤에 너는 볼 것이다. 뭐 이런 문장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해석을 합니다. 네가 간다면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한다면은 해놓고 간다면 어떻게 하는데? 간다면 볼 거다. 이런 식으로 그냥 그 문장의 기능만 얘기를 해버리지 이거는 명사절이다 이건 부사절이다 잘 얘기를 안 해요. 중학생들 내신 시험을 칠 때 명사절 부사절 이거를 얘기를 하는데 이 주절 종속절 명사절 부사절 이런 거 얘기를 하는데 아우 그거 얘기하려면은 좀 골치 아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명사 부사까지 같이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명사 부사 이런 거 얘기 안 하고 그냥 해석을 해보면은 역할의 차이가 있을 거다. 그래서 맞고 틀린 거 잡아내면 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if로 들어갔죠.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죠. when이면은요. when은 때를 나타내는 말이니까 when을 이렇게 한 개의 단어로 정리 바로 때려버리면 안 됩니다. when 때를 나타내는 말이다.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뒤에 안정적으로 얘기될 때까지 가라. 그래서 최소 주어 동사까지는 가라. 예, 네가 갈 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갈 때 그러면 어떻게 한단 말인데 갈 때 볼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계속 명사절 부사절로 이어지게 됩니다.